전기설비 기술기준 4장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 저항 값을 몇 옴 이하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가 결합되어 있을 때 혼촉사고에 의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 측 한 단자에 접지 공사를 합니다. 이때 이 저항값은 10옴 이하여야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접지 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된다. 다만 토지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 시설 장소에 접지 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장 강도 5.1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 도체를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서 우리가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154kV에서 6.6kV로 변성하는 변압기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극에 시설해야 되는가? 뭐예요? 특고압과 고압이 결합된 변압기에서 이 고압 측의 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에서 우리가 방전하는 장치를 해야 되겠죠. 답은 3배가 되겠습니다. 4번 전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성점 접지 목적은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대지전압 상승, 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감전으로부터 보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 공장, 청을강 공장 등의 연속 공정 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 설비로서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 계통에서 300V 이상 1kV 이하의 3상 교류 계통에 적용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저항 중성점 접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접지 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설치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고저항 접지 방식이죠. 여기에 접지를 하게 되는데 고저항기는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점과 접지극 사이에 고저항을 설치한다. 1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읽어보게 되면 두 번째는 접지 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보호도체 사이가 아니라고요. 접지극 도체 사이에 연결이 됩니다. 중성점에서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구리면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이면 16스퀘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동선이니까 10스퀘어 이상 되어야 됩니다. 중성점에서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점의 중성점의 알루미늄은 여기 16스퀘어 이상의 절연전선일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잘못된 것이고 1번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특고압 전로로서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1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특고압에서 배전용 변압기 1차 측 전압은 35kV 이하이죠. 4번 정답됩니다. 7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에 특고압 측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고압용 배전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8번 문제. 특고압 전로로서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저압 측의 개폐기를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2차 측이 고압인 경우에 고압 측의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 측의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측이 고압인 경우에 고압 측의 개폐기를 시설한다. 1번이 잘못되어 있고 나머지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9번 문제.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볼게요.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가능하죠. 1차가 22,900이고 1, 2차 측 권선에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이건 언제죠? 35kV 이하이면서 1차 측, 2차 측 권선 혼축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있는 거. 22.9는 35kV 이하니까 가능하죠.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특급 권선과 저압축 권선에 접지를 한 금속재 혼축 방지판이 있고 접지 공사를 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용 전압이 25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는 됩니다. 이거는 66이 아니라 25kV가 되겠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0번 문제.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 한도는 몇 데시벨인가? 마이너스 30이었습니다. 11번 문제. 고압용 계폐기, 차단기, 피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을 목재의 벽 또는 천정 기타의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어 놓아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압이죠. 고압이면 1m, 특고압이면 2m죠. 고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1m가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고압용 또는 특고압 계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작동 시 계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계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으면 잠금 장치, 자물쇠 장치나 또는 기타의 방지 장치를 해야 되겠죠. 고압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는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부하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괴로할 수 없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돼야 되겠죠.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120분 안에 용단돼야 되고요. 비포장 같은 경우에는 1.25배의 전류에서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이내에 용단이 되어야 됩니다. 14번.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곳. 피레기 시설해야 되는 거 뭐죠? 발변전소 인입출구.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되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에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15번. 발전소에서 계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의 장치는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 및 몇 배의 수압에 견디고 새지 않아야 되는가? 수압 같은 경우에는 1.5배고 기압이면 1.25배죠.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 1.5배의 수압 또는 1.25배 기압을 계속해서 10분간 가했을 때 견뎌야 됩니다. 16번. 발변전소의 차단기에 사용한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의 공기에 보급 없이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적으로 몇 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되는가?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면 되겠죠. 17번. 다음 중 고압 옥내배선의 시설로 알맞은 것은 고압 옥내배선에 할 수 있는 것은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죠.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됩니다. 18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내 시설하는 연동선의 공칭 단면적은 6스퀘어죠. 저압은 2.5스퀘어, 고압은 6스퀘어가 됩니다. 19번. 6kV 고압 옥내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로 하는 경우 전선 지지점 간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 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 되는가? 지지점 간 거리 6m인데 조영제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가 됩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을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내용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해야 되겠죠. 고압 옥내배선을 시설하고자 할 때 잘못된 거 보면 저압과 식별돼야 되고요. 전선은 6스퀘어 이상 써야 되겠죠. 전선 간의 상호 거리는 8c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거리는 5cm 이상인 거죠. 5cm.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3kV 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케이블 트레이 배선인 경우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PP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 케이블은 안 된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22번.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몇 cm 이상 이격해야 되는 것. 고압 옥내 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 배선 같은 경우에는 0.15m, 즉 15c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압이면서 애자 사용 공사일 때는 0.3m가 되고요. 가스 계량기의 이윤부나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m를 이격해야 됩니다. 23번.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하는 전선입니다. 전선은 MI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전선은 고압 옥내 이동전선은 뭐예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1번 잘못됐고요. 다선식 선례 중성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였다. 중성선에는 무조건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하는 기계와 해체가 쉽게 되도록 느슨하게 접속하였다. 느슨하게 접속한 거는 규정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24번.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이동전선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25번.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특고압 옥내 배선에서는 100kV 이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는 35kV 이하로 해야 되죠.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100kV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번. 특고압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변전소 구내에 취급자, 유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인가? 울타리 높이 2m, 하단은 0.15m 이하가 돼야 되겠죠. 2m 이상일 거. 울타리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27번. 변전소 울타리 등 시설할 때 사용 전압이 3, 4, 5kV라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충전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때 울타리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합친 요 값은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6 플러스 0.12 단수 n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수는 3, 4, 5라고 했고 기준이 160이니까 10분의 3, 4, 5 마이너스 160을 하시게 되면 18.5가 되죠. 계산해보면 단수는 19가 됩니다. 그럼 이 19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이 값이 8.28 메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문제.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5개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154kV 같은 경우에는 160kV 이하이죠. 이하이기 때문에 6m가 됩니다. 160kV 이하이기 때문에 6m 됩니다. 29번 3, 4, 5kV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5.98 거리의 울타리를 시설할 경우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3, 4, 5kV면 이 문제에서 이 거리가 8.28이라고 하는 거 계산했어요. A와 B를 더한 게 8.28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요 B라고 하는 거리가 5.98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의 값은 얼마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합이 8.28인데 여기에서 요거 B 5.98을 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2.3m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는 2.3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된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 발변전소의 특고압 전로의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회선 이하의 단일 모선 같은 경우에는 모의모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1번. 다음 중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자동 차단해야 되겠죠. 500kVA 수차 압유죠. 수차 압유. 100은 풍차의 압유 장치. 용량 5000kV 이상의 발전기 내부 구장. 발전기 내부 구장은 뭐였어요? 10,000kVA 이하였죠.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2번.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수차 발전기. 수차 발전기 온도 2000이죠. 2000. 33번. 탄행식 특고압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보호하는 장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냉각장치 경보. 냉각장치 경보죠. 경보. 다음에 34번. 송유풍냉식 특고압 변압기에 송풍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대비하여 시설해야 되는 보호장치를. 얘도 냉각장치잖아요. 냉각장치 경보. 1번의 경보장치입니다. 35번. 조상기를 보호장치로부터 내부 고장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 조상기의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조상기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15,000. 그죠? 조상기 기준 뭐라고요? 15,000이죠. 그래서 15,000 되겠습니다. 36번. 뱅크의 용량이 2만 kVA인 전력용 캐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려고 한다. 반드시 시설해야 할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2만이니까 여기는 15,000이 넘었잖아요. 조상기. 15,000 이상이죠. 캐패시터에서 15,000 이하에서는 내부 고장이라든가 과전류 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15,000이 넘게 되면 내부 고장, 그 다음에 과전류, 과전압이죠. 그래서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7번. 발전기에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계측할 거 뭐 있어요? 전압, 전류, 전력, 온도, 동기검정 장치. 이거 5가지잖아요. 발전기의 온도, 발전기의 전압, 전류, 전력,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근데 특고압 모선 이런 거 없었잖아요. 특고압 모선에 전류, 전압, 전력 이거는 계측하지 않아도 된다. 38번. 발전소에 시설하는 계측장치 중 주요 변압기의 계측장치로 알맞은 것. 전압, 전류, 전력 1번이 됩니다. 39번. 변전소에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압, 전류, 전력이니까 역률 없었습니다. 40번. 동기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계통에 시설해야 되는 것은 동기검정 장치. 41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시설 법규상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장치가 있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야 되고 기기 조작에 필요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배전반 설치 시 공기 여과 장치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42번.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으나 수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쭉 보시게 되면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야 되겠죠. 그죠? 경보장치. 제어회로에 전압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도 경보장치를 해야 되고요.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 한 경우. 다시 재폐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경보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는 경보를 해야 돼요.
근데 차단기가 재폐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수소 냉각식 조산기는 그 조산기 안의 수소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된 경우. 사람이 없을 때는 없는 곳에서는 90% 이하 되면 경보해야 되죠. 85% 이하가 되면 자동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수소 순도가 85% 이하 되면 경보해야 되는 거고. 3번이 잘못되었다. 43번. 수소 냉각식의 조산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산기의 수소 순도가 몇 % 이하 저하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85%가 되겠죠. 85%.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경우죠. 사람이 없는 경우. 44번을 보시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해야 하는 곳은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변전소와 이를 운영하는 급전소. 원격 감시 제어되니까 안 해도 돼요.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이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되겠죠.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안 해도 된다고요. 두 개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급전소 간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해야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높이. 이거 뭐예요? 첨가 통신선이죠.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단 통신선은 전련전선과 동등 이상의 전원 성능이 있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직접 접속하는 가공, 이거 고압일 때란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겠네, 여기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네요, 그죠? 6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6.5m. 맞는 얘기네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3.5, 3m.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선은 전련전선 동등 이상의 전원 성능이 있는 것. 통신선은 전련선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그러니까 3m예요. 여기 3m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횡단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5m죠. 왜? 고압이다라고 되어 있고 첨가 통신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46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몇 미터 이상이에요? 철도 궤도는 6.5죠. 다음에 47번.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여기 뭐예요?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특고압 전로를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압 및 중성선 보니까 6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선의 종류라든가 중성선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60cm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48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즉 첨가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사이 삭도를 교차하는 경우 통신선은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이나 동등 이상의 색이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절연 성능은 단선 4mm, 단면적 16스퀘어잖아요. 그죠? 근데 세기는 단선 5mm, 연선 25스퀘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5mm가 됩니다. 49번.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 어떠한 작용에 의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전력선과 첨가 통신선 간의 정전유도 작용 및 전자유도 작용으로부터 사람의 위험이 받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1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특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선은 원래 시가지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통신선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때 단선 4mm, 연선 16mm 이상의 절연전선이나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의 기초안전율은 다 1.5 이상이죠. 4번 됩니다. 52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이다. 그림에서 DR은 무엇인가? 드레인 코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류, 설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